서울교통공사 2022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5% 증가했고 영업손실 0.4% 개선이 된 실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돼 1,400원, 연휴 끝 출근길 주의하세요. 뉴시스 권혜정 기자가 10월 1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회권 교통카드도 150원 인상,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인상이 됐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재승차 제도 도입은 위신설선, 신림선으로도 확대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 경인 지역 다 포함해 가지고 동시에 요금 인상이 이제 적용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뉴시스 10월 7일 날 미리 연휴가 되기 전에 보도를 했네요. 오늘부터 지하철 요금 1,400원, 10월 7일 날 올랐다는 얘기네요. 내년 하반기 150원 더 오를 예정이다. 여기까지 내년도 2024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또 요금을 150원, 결국 한 300원 빠른 시간 안에 2022년도 전철 요금보다 한 300원 정도 더 인상이 될 예정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데 요금 인상의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그 기고글을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전 직원 무급 일해도 적자, 서울 지하철 망치는 포퓰리즘. 이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이 지하철 얘기를 하는데 포퓰리즘 얘기가 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 이름을 장명을 하더라도 올바른 노동조합이라면은 딴 놈들은 다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냐? 이런 것들의 그 사고방식, 그러면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작자들의 노동조합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은 지하철, 아니 전국 모든 지하철의 주던 적자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낮은 요금과 무료 승차가 적자 키웠다. 세상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공짜는 없다. 경영진, 노조, 잘못 반성과 개선 필요. 요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직 편입이 돼서 결국 진급이 아니 임금 인상이 되니까 직원 간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건비를 급등시켰다 했는데 급등이 과연 됐는지, 또한 그 직원들의 개인들의 급여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공사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엄청나게 급등했으니 기존 직원들의 처우가 나빠지면 물론 가뜩이나 없는 현장 인력은 더 줄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일부 노동자 간부들의 근무 이탈 사례도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것이 기고 내용입니다. 자기는 올바른 노동 조합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어, 지금 별도로 그 분석 내용을 그래서 이걸 좀 힘들지만은 분석을 안 해볼 수 없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이 8.5% 증가했고요. 영업적자가 7,244억 원인데 그 영업적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 6.5%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는 무려 27.5%나 크게 증가했어요. 자기네들의 낭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영업이익이 그래도 9천 영업손실이죠. 마이너스니까 9,345억 원으로서 0.4%가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영업이익률도 4.8% 상승했고, 그 다음에 원가 생산성도 0.02포인트 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것은 전 직원 무급으로 일해도 공짜로 일해도 그 적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그게 적자가 9,340억인데 인건비가 2022년도에 1조 1,338억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면은 매출 원가가 주로 1조가 줄어들면 당연히 흑자가 되지 이 사람아. 노조위원장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는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고서 이런 기고문을 써야지. 중앙일보는 덜찍하니 기고했다고 해가지고 보도를 해주는 그런 확인 작업들을 왜 안 하고, 이런 게 보도가 되면은 국민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무료 승차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그 늑다리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청. 이게 크게 적자와 상관관계가 크게 없다는 것을 제가 좀 주장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가세계 회계 손익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인건비가 가장 큰 이슈 같습니다. 이걸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 요인을 돌리고 있는 이익 집단이 노조원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정년퇴직하면 자기네들도 늑다리 노인들이 될 텐데 요금을 올리기 전에 낭비를 제거할 것은 없는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금을 올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낭비를 제거할 것이 없는가? 이런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스루프 손익으로 좀 표기를 해보면은 원가 회계하고 손익은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매출 변동비로 인식하는 게 재료비 및 그 수탁사업 원가를 매출 재료비로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해 봤는데, 이 재료비 및 그 수탁 사업 원가는 그 23.1%가 감소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는 했는데 매출 변동비는 감소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조업하고 좀 틀려서 특수하긴 합니다만은, 그럼 이 수탁 사업 원가라는 게 뭐냐는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루풋은 10.8% 증가했고요. 스루풋율도 1.9% 상승했고, 어, 현장 운영비와 판관비 합쳐가지고 운영비용은 6.5%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성 0.64로 전년도보다 0.03포인트 상승해서 성과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첫 번째 질문, 전철요금 인상만이 해결책일까? 운영비용에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을까? 이 운영비용이요. 제조업으로 치면 이제 가공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올랐다 이 말이에요. 판매 관리비는 뭐 일상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관리직들에 대한 주로 판매 관리비,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좀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제조업이 아니고 그 있던 그이 서비스업의 형태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가 그래도 좀 들어가요. 유지보수 금액 0.1% 증가했는데 수탁 사업 원가는 20.4%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ABC를 더한 매출 그 변동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14.5% 감소했고요. 운영 비용은 6.5%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그 수탁 사업이라는 것을 보면은 7호선 연장 구간과 그 다음에 9호선 2, 3단계 운영. 9호선이 아마 민간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2, 3단계는 이제 서울시에서 다시 뺏어왔다. 뭐 이런 얘기 같기는 한데. 그리고 잠실 광역환승센터 운영도 이제 그 수탁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원가 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철 요금이 하고 이 수탁 사업도 그 연장 구간 이런 것도 요금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익에서는. 그러니까 수탁 사업 원가를 줄일 수 있었다면 본류 운영 사업 원가는 왜 줄이지 못하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운영비에서 판관비를 뺀 게 현장 운영 비용이 되겠죠. 이게 2조 3,684억 원으로서 전년도 2조 2,570억에 대해서 4.9%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 운영 비율이 1.1% 증가했고 그 재료 비율은 이제 내려갔죠. 이래서 재료비 및 수탁 원가는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수탁 원가는 하락을 하는데 본류 운영 사업은 왜 이익을 아니 그 이 경비를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탁 사업에서도 줄였는데 왜 못 줄이냐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 것은 자기네들은 그 절감할 생각을 안 하고 수탁 사업 부분만 어떻게 강제적으로 줄인 것 같은 그러면은 여기에 서비스가 제대로 행해졌을까 하는 또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7호선, 9호선 이런 쪽에도 그래서 운영 비용을 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건비가 1조 1,338억 원인데 이게 0.2% 증가했어요. 아까 그 노조위원장 주장은 인건비가 엄청 줄었다 이렇게 아니 상승했다고 했는데 뭐 상승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기직을 무기직이란 게 기한이 없는 직원들이란 말인데 정규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크게 증가한 것도 없습니다. 운영 대비 인건 비율이 45.7%입니다. 이게 상당히 높죠. 약간 내려갔습니다만은 대부분 운영 비용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거의 50% 반은 자기네들 인건비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이 조직이 방만한 조직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직원 수는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16,247명입니다. 변동이 없다고 봤을 때 평균 임금액은 6,980만 원, 한 7천만 원 선 됩니다. 아, 공사가 이 정도 받으면은 그 연봉 괜찮은 수준 아니에요? 임금이 뭐 작아졌다고 뭐 볼멘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는데 이 정도면은 중소기업 이상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노동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내 솔직히 까놓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전동차 기사는 좀 많이 받아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인원수를 좀 확실히 알면은 얼마나 인상이 됐고 한 것을 확실히 알 텐데 그런 이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정보는 입수하기가 좀 제가 검색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위키에서 찾은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1.4%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유지보수를 안 하고 자본적 지출이 없고, 지하철 그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이 자본적 지출 같은 게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증가되고, 또 신설 노선 연장 이런 등등으로 해서 유형 자산이 증가를 하니까 감가상각비도 올라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거를 줄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0.5% 증가했고 수도 광열비가 10.8% 크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전기료 인상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비가 무려 77.1%가 크게 증가했어요. 이 얘기는 안전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중심적인 것은 안전사고를 해체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피해보상비가 나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애꿎은 이 전철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계속 매도를 하고 저희 같은 그 노땅 꼰대들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에, 그, 이게
세대 갈등을 얘네들이 일으키려고 그러는 건지, 에, 뭐 니들도 제대로 좀 해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탁사업원가라는 게 이제 자기네들이 별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네들은 증가를 하는데 5기 때 2021년도는 1380, 1038억 원이었는데 826억 원으로 20.4%나 어떻게 크게 줄일 수가 있느냐. 이 줄인 요인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본류 운영 사업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그 크게 줄였죠. 사람을 줄였다는 얘기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본류 사업에서도 불효불급한 인원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경비도 수도광열비, 전철비, 아니 전철비가 전기료 이런 게 올라서도 이게 줄였다. 이게 자기네들이 공시한 거니까 분명히 뭔가 노력을 해서 줄이긴 줄였다 이건 얘기예요. 그러면 본류 사업은 왜 못하냐? 이걸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서울교통공사 공무원 세계가 준 공무원 세계죠. 불효불급한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뭐가지 잘라야 될 놈들이 많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제조업이 아니니까 저는 그 전동 차량 회전율이라는 것으로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매출원가 나누기 전동 차량의 금액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1년에 0.86 회전한다. 전체 그 전동 차량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01 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거 그 되고요. 수로분율은 근데 2% 가까이 상승했어요. 제조업이라면 요거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그걸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조금 줄였습니다. 네, 28.5%또 이자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죠. 투하자본 이익률, 적자율은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 0.2%. 낮은 요금과 무료 승차가 적자 키워 의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고 전동 차량 회전율이 하락했다. 운행 횟수를 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운행 횟수가 정해진 것이라면 무료 승차와는 상관관계가 약하다. 어차피 그 운행하는 건데 거기에 몇 사람이 타든지 그게 무슨 관계냐 이게 운영 경비가 나가는데 물론 이제 매출액하고는 관계가 있겠죠. 하지만 운영 비용 차원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너희들이 정해진 운행 횟수대로 하는 거라면은 무임승차는 그 늑다리들이 탄다고 해서 그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전철요금 인상 전 수로분율이 상승한 것은 충분히 낭비 제거할 곳이 있다는 의미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서 손익분기점을 한번 산출을 해보면은 어, 지금 실적이 1조 7,680억인데 손익분기점은 2023년도에 2조 8,771억 원을 해야 되는 무려 63%나 매출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운영비용을 자기네들이 절감을 안 하고 이 손익분기점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요금을 63% 올려야 된다는 거로 비유를 해 볼 수 있겠죠. 근데 1250원에서 이 150원 올린 거는 한 10점 몇 프로가 되겠죠. 한 내년도도 또 오를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품익점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요금을 안 올리고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요금을 안 올리려면은 또 올린다 하더라도 운영 비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루프 쪽이 이제 그런 거로 접근하기에 좀 좋은 건데 운영 비용이 2022년도에 6% 올랐는데 좋다. 인프레도 되고 하니까 5%만 올라가는 거로 가정을 했고 영업이익 손익분기점을 제시를 했을 때 수루프율이 95%니까 2조 8천
490억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운영 비용을 좀 더 절감을 하자.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산식을 만들었거든요. 제로 포인트로 한다면은 2조 한 7천억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도 53% 정도는 가격 인상을 해야 손익분기점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전철 요금을 올리더라도 운영비용, 제 생각에서는 인건비가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인원을 충분히 해고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많이 자동화도 됐고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줄였다고 저도 외형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또 불효불급한 관리직도 많을 거고 뭐 그런 원칙이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이 진급도 시키고 뭐 이렇게 가면서 자리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외국 문헌에도 연구된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조직을 좀 더 슬림화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서울교통공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요금 인상이 된 건 12%가 올라갔네요. 2024년도에도 우리가 또 150원 또 인상 예정이 되니까 그래도 적자는 면만할 겁니다. 음, 봐서는 운행 횟수를 뭐 좀 더 조정을 해보든지 구간별로 따져가지고 어, 사람의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연구해서 운행 횟수를 늘릴 때는 좀 더 늘리고 줄일 때는 좀 줄이고 뭐 이런 과학적인 또 좀 접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철요금 150원이 오른 시점에서 조금 이거 분석을 하는데 자료가 조금 뭐 이상하게 작성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끙끙거리면서 좀 맞춰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